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이란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뭔가 함성,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조대왕이 죽고 순조왕이 1800년에 1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11살이면 지금 4학년이겠네요. 그런 어린이가 왕위에 오르자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장인이라면 왕의 아내의 아버지죠. 를 비롯한 왕실의 외척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왕이 어려서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외척들이, 즉 부인의 가족들 또는 엄마의 가족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이렇게 왕실의 외척 가문을 중심으로 몇몇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순조 때뿐만 아니라 헌종, 철종 때까지 60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세도 정치를 하면서 정권을 잡은 그 가문들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다른 밑에 있는 관리들도 그 가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벼슬을 사고 팔거나, 또 그 뇌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또 한 번 괴롭히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농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은 40쪽입니다. 옥호정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나온 이 집은 산의 거의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을 만큼 호화로운 저택입니다. 바로 순조, 11살의 왕이 된 어린 왕 순조의 장인어른의 집이에요. 얼마나 세도 정치를 했던 가문들이 잘 살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모두 백성들을 쥐어짜서 얻은 부귀영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라를 향해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도 정치 시기에 많은 관리들은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어요. 세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씩 똑같이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내라. 대동법 기억나나요? 그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올려 걷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선에는 환곡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이 환곡이라는 건 뭐냐면 곡식을 우리 교환한다고 하죠. 곡식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가난한 백성들이 봄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봄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줘요. 그러면 가을에 벼가 익을 때까지 백성들이 그 곡식을 빌려서 먹고, 가을에 벼가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대신 이자를 붙여서 갚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제도였죠. 그러나 이 세도정치 시기에 관리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곡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야 우리 곡식 빌려, 그리고 2배로 갚아, 억지로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이 시를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빌려주고 빌리는 건 두 쪽이 다 맞아야지. 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빌려주는 사람도 빌려주고 싶어야 하는 건데 억지로 실행하면 불편하다. 봄철에 좀 먹은 것, 벌레 먹은 쌀 1말 빌려주고서 가을철에 멀쩡한 쌀 2말을 갚으라는데 억울하다는 시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심해지자 백성의 불만이 당연히 커지겠죠. 특히 평안도,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는 평안도 지역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많은 차별과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불만이 더 컸어요. 평안도에서 태어난 홍경래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양반과 관리들에게 시달리는 농민의 어려운 생활을 보았고 이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봉기를 준비합니다. 봉기라는 건 뭐예요? 들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거죠. 드디어 1811년 홍경래는 세도 정치와 지역 차별을 비판하면서 평안도 사람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어요. 홍경래의 군대는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관군, 나라의 정부의 군대의 토벌 작전으로 정주성에서 진압되어 버리고 말았죠. 홍경래는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산속에서 소나무 껍질도 뜯어먹고 소나무 뿌리도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엔 항복을 하고 맙니다.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뒤에 일어난 농민 봉기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 봉기에 큰 영향을 줬어요. 자, 우리도 힘을 합치면 이렇게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한번 모여보자 하고 그 뒤로 나타난 봉기들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평안도 지역은 바로 이 원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언제나 조선시대에 지역적 차별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어요.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환곡을 비롯한 세금 징수 문제와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개선되지 않자 전국 각지에서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진주 농민 봉기였습니다. 진주 농민 봉기는 뭐였냐면 진주는 어딘가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순천의 오른쪽 진주라는 곳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였습니다. 진주 농민들은 힘을 합쳐서 관청, 탐관오리들, 나쁜 탐관오리들이 있는 관청으로 몰려가 탐관오리를 굴복시키기도 하였어요. 또 그 뒤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러 곳으로 이어져서 곧이어 북쪽의 함흥 지역까지도 또 남쪽으로는 제주도에서도 농민 봉기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봉기의 규모가 커지자 조정에서는 중앙 관리를 각 지방에 파견하여 농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였습니다. 또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시한 개혁안들, 바로 실학자들, 우리 실생활을 위해서 공부했던 학자들의 개혁안을 살펴볼게요. 백성들의 불만은 부정한 관리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관리들을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토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조선은 농업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상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를 부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농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일만 하고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물론 이런 개혁안들이 의도는 좋았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도 정치와 관리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그것에 따른 백성들의 봉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